자, 전체 글로벌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다우지수 쪽의 흐름입니다. 일요일 일봉 기준에서는 아래 꼬리를 좀 일부 달아주고 마감이 되는 흐름이었고, 또 주봉 기준에서는 그렇게 뭐 버거운 수준이 아니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 마찬가지 흐름이 되죠. 주봉 또 일봉 기준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버겁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흐름이 여전하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일봉상에 이제 변동폭은 일부 있다 할지라도 뭐 주봉 특히 이제 또 월봉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냥 못 오르고 있는데 이런 일봉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되면은 버겁죠. 근데 계속 주간 단위로 사상 최대치 고점 뚫어주고 나서의 흐름. 그러니까 다우지수의 그 흐름하고는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주간 단위에서 이제 뭐 살짝금 넘겨놓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미국 쪽은 여전히 강하다. 그쪽이 뭐 어떤 특별한 그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죠. 부양책의 효과 부분들 그 다음에 아름아름 어찌됐건 그 개선되고 있는 지표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놓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독일도 그렇고요. 니케이 지수도 나쁘지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놓고 보셔야죠. 사실상의 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인데 가시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놓고 볼 때 좀 제한적인 흐름이 아니냐. 2016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2016년을 기준 잡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2017년도에 이제 국내 증시가 월등히 강했고 미국 쪽의 기술주들 기준에서의 강세 흐름이었고 요 그 2007년도 고점이 8,100, 8,200 뭐 이렇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8,000이라고 만약에 기준을 잡으면 그 8,000 대비해서 한 4,000 정도 올랐다면 6,000 정도 6,000. 그러면은 75% 정도 70% 75% 정도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이면은 뭐 대략 우리나라도 2,000 기준 잡으면 3,400, 3,500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유동성 때문에 전체적인 그 자산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그 일본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30년 만에 고점을 넘겨놓고 있는 겁니다. 30년 만에 고점 기준. 거기에 대만 같은 경우가 기술주 위주죠. 대만을 본다라는 자체가 참 그래요. 제 입장에서도. 저점 대비해서 대만이 100% 기술주 위주로만 형성이 돼 있어요. 대만 증시 자체가 원체 시가총액 기준 자체가. 국내 증시의 흐름도 대만의 이제 100% 그런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주 위주의 흐름 또 기술주가 견인하는 흐름 유일하게 그 전체 시장 기준에서 업종군 기준에서 저 바닥을 이탈시키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 그리고 시장을 어찌됐건 견인하고 있는 쪽 그게 이제 대세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바닥이 2016년도 대비해서 바닥이 이탈되지 않은 게 의약품 쪽 정도. 여긴 뭐 거의 뭐 광신도 집단 우리도 뭐 들어갔었고 지금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시장에서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으니까 눈이 글로 갈 수밖에 없고 전기전자 업종은 완벽하게 뭐 바닥을 깬 적도 없고 또 급등 랠리의 기준에서 시장을 견인한 모습이죠. 나머지는 단 한 개의 업종도 의약품을 제외하고 나면은 전부 어때요? 다 전부 바닥을 깨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셨던 또 우리가 수익을 냈던 카카오 네이버가 있는 이 서비스 업종 기준에서도 바닥을 깨고 내려간 이후의 돌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 바닥에서부터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낙폭 축소되고 이제 막 시세가 일부 나오는 업종군을 대장주로 다소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그런 경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인 주도력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어느 쪽? IT 쪽이다. 그 지금도 IT의 흐름은 뭐 시장 대비 방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상 뭐 조정을 받을지 올라설지에 대해서 막연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다리던 조정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리죠. 거품론자부터 해서 강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조정에 대한 근거 그냥 막연하게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다 쉬어가야 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떻게 그런 폭등 랠리가 나와요? 퍼센테이지로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016년 이후에 폭등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보시면은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41%.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와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의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폭이 280%. 여전히 배고프죠. 디커플링 상태. 그러면은 얼마나 더 움직여야 될까의 기준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이 앞전 고점만 잡으셔도 돼요. 여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에서는 여기 11월 기준 여기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기준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여기로 잡아드려요? 여기로 잡아도 마찬가지. 대략적으로 뭐 1,500을 기준 잡아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략 여기서 잡게 되면은 얼마? 요 정도 범위죠. 120% 정도 됩니다. 고점 기준 잡을 때 120%.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요 고점 대비해서 120% 기준 잡으려면은 27,000인데 뭐 20,000이라고 잡고 100%만 잡아도 40,000 가 있어야 되거든. 35,000 찍어주고 다시 미끄러져 있어서 32,000이 40,000 가려면 30% 갈 수 있느냐? 그 왜 못 간다고 생각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월등히 강했던 시장의 흐름인데 그 이쪽 말고는 없어요. 사실상 이쪽 말고는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쪽은 사실상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못 움직이는 종목이 바닥에서 이제 순환성으로 올라오는 그 흐름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 종목을 갖고 있는 경우에 더더욱 아시게 되죠. 만만치 않다라는 게 지금 아름아름 그나마 이제 금융지주사는 평균 단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도 못 올라와서 이것도 손실이죠. 사실은 배당락 감안하더라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뭐 이 정도 눌림이야 감안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급등 나온 거에 반해서 7,100원에 사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거기에 이제 뭐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폭이 사실상 연동이 돼 있고 나머지는 뭐 전량 차익 실현했다 해도 요 밑에 쪽에 뭐 동진세미캠은 이제 대부분 다 소진시키신 걸로 알고 있고 얘도 뭐 52주 신고가를 내니까 그렇게 뭐 크게 부담이 없고 뭐 바이오시스도 이제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지만은 일단은 많이 돌려놨고 미코도 많이 돌려놨고 여전히 이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는 쪽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시차를 두고 주력주로 대부분 다 옮겨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줬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은 IT 그리고 화학 자동차 기준의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 본격적인 랠리 부분을 금리 인상 시기로 보자. 취임식 이후에 뭐 여전히 뭐 2023년까지 금리는 손 안 되겠다. 어차피 뭐 부양책 펼치고 하겠습니다만 바닥금리에서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니까 하방은 잡는다고 보고 시장 수익률을 좀 넘겨줘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움직임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 쪽이 나와 있죠. 지표 개선폭이 서서히 또 더 붉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가격 메릿이 부각돼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변동성을 놓고 볼 때 LG화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이걸 뭐 멋부리려고 들어가요? IT에서 그만큼 또 여유가 생겨졌고 차익 실현도 전량 다 했고 화학에서 전량 차익 실현도 했고 하니까 들여다보는 거고 변동성이 오늘도 만만치 않죠. 시가총액 3위짜리 종목 기준에서 저점 고점이 5%입니다. 그에 반해서 금융지주사는 사실상 등락폭이 제한적인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죠. 그래서 가격 메릿으로 들어가는 쪽의 경우는 변동성을 놓고 볼 때 가격 메릿으로 그리고 같은 주력주에도
가격 메리시 아닌 추세적인 부분 또 뭐 실적이야 뒷받침돼 있으니까 이슈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모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 수익률을 못 미치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정폭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에요. 조정폭이 진짜 크게 확대돼서 말 같지도 않은 뭐 삼성전자가 하루에 9%도 올라오는 장인데 하이닉스 뭐 8% 10%씩 올라왔잖아요. 근데 미끄러질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5% 올라올 때는 기억도 안 날걸요. 5% 밀리면 진짜 피눈물부터 나올걸요. 여전히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5% 밀리면은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고점 놓친 거에 대한 억울함을 필요하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이런 쪽 그래서 빼놓는 건데 어찌 됐건 그럴 때에 KB금융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좀 덜 밀리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뭐 현금화해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고, 하여간에 수익 종목도 굳이 미끄러져 있을 때 옮기기보다는 뭐 지금 서로 짝짓기 해가지고 옮기기에도 변동성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멈춰서 관망을 하고요. 주력에서 세게 움직이면은 그때 돼서 버겁더라도 하나씩 정리를 하든 아니면 말 그대로 주력도 뭐 크게 조정을 받을 정도로 시장이 악화가 되면은 그때 압축을 하든 하여간에 뭐 전략 부분은 미리미리 들여다보고 설정을 해서 대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사인 그대로만 쫓아와 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이제 슬쩍 한 발짝 대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위아가 뭐 요 5종목 중에서는 가장 가벼워서인지 어찌됐건 또 상대적으로 만도 대비해서도 못 올라와서인지 오늘 뭐 변동성도 어마어마했어요. 개장 초에 잘 받들어도 따라붙을 수 있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나머지 이제 만도의 변동성도 만만치 않으니까 하다못해 뭐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가는 수준이 나오니까 이쪽에서 기준점을 잡고 다만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눌려주면 모아가거나 위로 치고 올릴 때 거래대금이 터지거나 그리고 수급 개선폭이 LG화학처럼 나와야 된다 그랬죠. 고점 인식돼서 미끄러졌을 때 되돌릴 때 흐름에 수급 개선폭이 좀 눈에 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은 오후장에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없는 한 신규 편입 부분은 제한적으로 설정을 할 거고 단기 공략주의 기준도 그닥 눈에 안 띄어요. 자꾸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에 눈이 가긴 하지만 어차피 뭐 셀트리온 기준에 35만 원에 정리를 했고 35만 5천 원 지금 주가 대비 15,000원 위쪽인데 그러면 뭐 지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죠? 5% 미만 범위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접근을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오늘 당장 한 5% 7% 수익 난다면 모를까? 그럼 추세 매매로 내일 또 봐야 되는데 내일 또 미끄러지면은 또 빼고 나와야 되니까 내 떡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쪽도 뭐 변동성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 마지막 다시 결론 내려드리면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지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니케이 쪽이 0.86 그다음에 호주가 0.84 아쉽지만은 니케이 부분도 낙폭을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 선물도 0.27, 0.2이면은 그닥 부담도 없습니다. 국내 증시도 0.77로 조금씩 다시 낙폭을 줄이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돌려지는지 많은 업종군들이 돌려지겠지만 그 등락폭, 등락률을 오늘 기준에서도 시장 대비 방어되느냐 그리고 누적적으로 볼 때에도 시장 대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게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몇 개만 설명드리면은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그 질문 주셨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한전과 두산중공업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지금 기준은 이제 거래대금도 축소돼 있고 시장 눌림폭에 이제 시장 눌림폭보다 이제 조정폭이 더 깊어서 좀 많이 버겁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주력에서 그만큼 버텨주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전략은 똑같습니다. 주력에서 이제 돌려주고 주력에서 좀 편안해지면은 이쪽을 그때까지 거래량도 안 실리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뭐 현금 비중으로 다시 손절을 해서라도 현금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시장이 뭐 개장주처럼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조정폭이 확대됐을 때에는 압축 전략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지금은 관망 그리고 추가 편입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격 메릿으로 보고 들어갈 때 주력에서만 그렇게 본다 그랬죠. 예를 들면 LG와 만약에 현대차 그룹주가 다시금 눌리면 그쪽의 기준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체 강한 장이기 때문에 윗방향성의 흐름에서 거래 터지는 쪽의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할 거예요. 시세가 나오는 쪽의 기준. 네? 시세가 나오는 쪽. 횡보장이 아니라 대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횡보장일 때는 뭐 다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예를 들면은 눌리면 사세요. 오버슈팅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경험치들이 없어서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월봉 볼까요? 캔들 크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그래서 내가 경험치 못한 캔들 크기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눌려 있다가 용수철처럼 튀고 올라간 거고 여기서 그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기간 조정인 거지 이걸 들어올린 쪽이 급격히 매도하고 나가는 그거는 속된 표현으로 개 잡주들만 해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주들을 매매할 때는 말 그대로 누군가 튕겨져 올려놓고 그 다음 바로 빼고 나가죠. 하다못해 장비, 부품, 소재 쪽의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종목군들 뭐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 순간적으로 액티브 펀드에서 빵 들어와서 따라 붙으면 쫙 하고 또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고 대형주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추세 부분이 형성이 되면 누군가가 들어올린 거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개인들도 여기서 들어오는 개인들은 단기 차익 실현하는 개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의 기준이라면 눌리면 사세요. 뭐 변동이 제한적이니까 눌리면 사세요. 뭐 조금 오버슈팅이면 거래량도 없이 오버슈팅이니까 차익 실현하세요. 근데 거래대금 수반되고 그리고 나서의 이 거래대금 보세요. 요 3월달 거 하나 빼고 나면 지금 거래대금 이게 앞부분의 거래대금에서 상단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 상단이면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2018년 이후에. 근데 이 부분을 3월달 때문에 약간의 착시 현상이 나서 그렇지 3월 빼고 나서 보면은 기존 거래 대금의 월등한 위치죠. 2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기준이. 근데 거래대금 터지면서 시장지수 폭등하면서 그 시장지수 폭등을 여기서 견인해 가는데 무조건적으로 막연하게 뭐 눌리면 차익 실현하시고 뭔 소리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은 그러니까 시세가 나와서 시장이 급등 랠리에 글로벌 시장이 급등 랠리하는 속에서 우리가 소외돼 있다가 이제 동반적인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순환성의 바닥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터져서 움직이는 쪽. LG전자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그룹주도 마찬가지예요. 터져서 움직이는 쪽. 그쪽에 기준점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변동성 없고 거래량 없는데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낙폭 줄이고 올라서고 플러스 나면은 종가만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시장 수익률을 넘기기 힘들어요.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라이브 방송 쪽 아이고 만 선생님 드림에스 선생님도 내 거 빼고 다 가는 듯. 자 여기서 이 기준에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우리 민 선생님께서 그 넷마블의 비중이 있으시고 IT 비중이 예를 들면 최소 55% 미만이시라면 옮겨가세요. 공식적으로 문자까지는 안 드리지만 옮겨가실 수 있다. 지금 그 기준은 주력에서의 기준이 방어만 돼도 지금은 뭐 이 정도는 뭐 감내하고 가지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력 비중이 낮아서 전체 계좌에서 좀 버겁다 하시면은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옮겨가시는 쪽. 그리고 우리 그 드림에스 선생님도 내 거 빼고 다 가는 듯한 마음이에요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주력의 비중이 IT 쪽에 채워져 있으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면 IT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 범위 기준에 LG화학 그 다음 범위 기준에 자동차 쪽에 슬쩍 이제 발을 대는 그리고 금융지주사 이렇게가 이제 주력의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은. 그래서 금융지주사도 저점일 때 사면 제일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제한적이라서 그쪽은 오히려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일 때 그 추세를 따라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슬퍼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시장 수익률을 넘기기 어려운 비주력이라면 주력으로 옮겨가시고 이쪽 우리
문자반에서도 여기서부터 아이고 DB 고점 매수해버렸어요. 아까 동영상 충분히 올려드렸는데 동영상 들으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추세로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고점에 묶였어요. 그러면은 나는 단타야. 그러면은 잘라내시고 예? 여기서 또 10% 보기에 이제 뭐 거래량이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뭐 지금 오늘 고점에 잡으셨어도 올려드린 단가 대비해서 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어찌됐건 뭐 다시 고점 65,500원을 넘기면 그때 또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넘기겠죠, 당연히. 어찌됐건 간에 지금 들어가셨다면 아마도 변동성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를 기준으로 서셨을 것 같고 한판부자님도. 근데 버겁다 심리적으로 아우 이거 버거워요 하시면은 좀 변동이 덜 하더라도 IT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짝짓기 하나, 삼성전기, LG전자인데 LG전자는 지금 매수장까지는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기 쪽의 기준. LG전자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어요. 우리가 12만 원 전후에 정리했을 뿐이지 2만 원 위쪽이라고 해도 12월 23일 날의 기준이잖아요. 12월 23일 날 이후 24일 이후 이렇게 해서 우리 매도 단가 평균 단가보다 2만 원 위쪽이다. 그럼 우리는 나머지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에서 12월 23일 이후에 그러면은 특히 이제 전기 쪽은 뭐 그때 12월 달 기준 잡으면은 그때 대비해서 월등히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12월 28일이 저점이 16만 6,500원이었어요. 16만 6,500원 저점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20% 올라와 있는 거. 그러니까 LG 전자보다 종가 기준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조금씩 볼게 밑에 DB는 한번 뛸 것 같아서 금요일날 매수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로 에드사이어 넷마블 계속 홀딩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주력주 비중을 채우시기가 어려운 상태라면은 이동. 그리고 또 소마젠 20% 물려 있는데 정리. 예. 그다음에 이재용 그 부회장 관련해서 삼성그룹주의 불확실성 전혀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변동성의 크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만약에 그것을 빙자해서 조정이 나온다? 시장 어차피 다 빠져요. 어차피 얘 팔아서 현금 비중 갖고 갈 거 아니면 예? 다 똑같아. 삼성전자가 만약에 급락이 나와 5% 시장 죽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구속됐을 때도 변동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